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요즘 시험 공부하신다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아니 저 취준생입니다. 취준생. 왜 이거 공부하세요? 취준생. 제가 하도 무감무지게 백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생겼더니 네. 저희 이제 팀에서 그거보다는 취업 준비생으로 하셔라. 정치 제기한다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에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든 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도전하든 다음 총선을 나가든 그건 다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 백수 박용진의 취업 준비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그래 좋네요. 컨셉 좋네. 그랬더니 컨셉만 좋아서 쓰겠냐. 진짜로 그 취업 준비생들하고 똑같이 해라. 뭘로 하냐 그랬더니 한능검 1급 도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수가 있죠. 네, 어려워요. 저는 그 대학 이제 입시 준비할 때 이후에 지금 30몇 년 만에 처음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의자에서 몇 분 버틸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아, 그거는 해볼 수 있어요. 1시간 20분이니까 시험 시간이. 아니 공부. 죽겠더라고요. 조선왕조 종묘 역사를 공부할 그러면 제가 아, 그것도 새롭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럼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위험합니다.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2월 7일 날 77회 한능검 자격시험에 진짜로 응시를 해서 효문중학교 시험장에서 네. 시험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엿 좀 사주세요. 예. 떨어져도 공개하세요. 예. 공개해야지 뭐 안 할 수가 있나. 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요. 네. 숨기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자, 합당 제안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네, 민주당 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일단 그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언젠가는 합치지 않겠냐. 뭐 이거는 뭐 다들 예감하고 있었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냐를 놓고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합당과 관련해서 내걸었던 대의명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에서의 압승 이제 이거였다고 한다면 대의명분은 맞아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 대의명분 말고 실리는 뭐냐 해서 제가 볼 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가장 두둑히 실익은 챙기는 이번 그러면 그 제안이죠. 실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따리 풀어주신다면 어떤 실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되고 나서요. 그 바로 직후에는 엄청난 관심과 뭐 대상이었는데 그 정치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주가도 쫙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 비례해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합당 제안이 오고 이걸 받아들여서 가게 되면 본인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의 위치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이번 박용진이 노리고 있는 이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같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간단히 이제 출마 제한이 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린 거죠. 제가 봐서는 이제 양당 대표 정청래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모색이 확실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공천권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을 테고 정청래 대표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우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민주당 내에서의 왜 지금 시기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호남에서의 일부 지역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방선거의 압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 두 가지가 지금 양당이 그냥 각각의 각자 도생의 길로 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포장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실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 보장책이다라는 거고. 근데 오신환 의원님처럼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약간 뜻밖의 문제도 하나 이제 드러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1인 1표 제도는 잘 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반발이 있잖아요.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반발이 그 첫 번째 어디서 이게 이 에너지가 모일 것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표 제도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도 그 연임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반대의 에너지들이 1인 1표 저지로 모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이제 대외적 명분이라는 게 워낙 크고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상 이야기해왔던 그런 어떤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부분들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대의 명분 속에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본 거죠. 둘 다 대의 명분은 다 있죠. 근데 1인 1표제도 각을 틀려 1인 1표제 말씀하셨으니까 합당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 1인 1표제가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조국 혁신단 쪽 입장. 당내의 어떤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1인 1표 제도는 뭐 되게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작은 정당의 대표를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하시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사실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만일에 연임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라이벌이 될 수, 잠재적 라이벌을 이렇게 뭐 당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두 분에게 다 기회이자 위기가 된다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합당과 동시에 조국 혁신당은 없어져요. 그리고 조국만 남겠죠. 이제 그 네. 이른바 이제 친조가 이제 민주당 안에 형성이 이제 되는 조국 겁니까? 대표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모색할 것이며 미래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 이 부분 속에서 조국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너무 3%의 작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합당하면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이제 조국 대표만 남고 본인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인 미래를 그려갈 것이냐. 이게 남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이제 질문드린 것도 당연히 합당해도 조국 혁신당은 없어지는 네, 거고 네. 이제 당 안에서 이른바 이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화를 모색을 할 거 아닙니까? 당 안에서 이제 거기서 1인 1표제가 끼치는 영향을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합당이 됐다고 치면 광역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두 분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일에 광역단체장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의도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뭐 확 뺏기죠. 지금 우리 이제 오신환 의원님하고 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도 여의도의 교두법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향후에 행보를 해나가는데 가장 큰 난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그렇죠. 뭐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죠. 원내 진입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배지를 단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아무래도 수도권이 우선순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대표와는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합당하는 과정이요. 정당법상 흡수합당과 신설합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작지만 아마 신설합당을 모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 당의 통합으로 모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서 일정 정도 조국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인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갈 거라고 보는데 당직이라나 공천권이나 그렇습니다. 예, 공천권하고 특히 최고위원회 구성이나 뭐 아니면 당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느냐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합당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크고 작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은 큰 정당인 정청래 대표가 아까 말한 이면에 있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면 정청래 대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그 합당 제안에서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였을 거라고 두 분은 추정을 하십니까? 이거 진짜 뭐
잘 안 읽히던데 어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고 연락은 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양해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청와대가 뭐 메시지를 주고 정청래 대표가 그걸 실행으로 가는 것이냐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거죠. 저는 전자라고 봐요. 예,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을 거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적인 어떤 원칙,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얘기한 대로 그런 원칙 속에서 아마 수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청 관계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거에 대한 속내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지도자로서 다음에 대한 대권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구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다. 그리고 언제 돼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불쑥 던지듯이 이제 제안한 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반발이 좀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뭐 최고위원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최고위원들은 반발했고 또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이 절차 과정, 시점 등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안한 거다,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당장 그 어떤 이걸 좀 뭐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논의하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양당의 협의 과정이 보고되고 하는 과정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거 뭐 적절치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선가에 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 제안하는 방식, 시기, 뭐 형식, 민주주의, 사정 공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있고 약간 놀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에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반발을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 제도에 대한 지금도 사실은 약간 반발들이 있었는데 워낙 이것도 대의 명분이 분명한 거라서 이제 다른 데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반발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그 합당 제안의 절차에 있어서 규정 위반이나 이런 건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예, 제안을 한 거니까. 단순 제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최고위원들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하지만 사실상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일거양득인 것이 이런 명분 속에서 합당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의 압승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그 뒤에는 이런 일을 내가 혼자 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암묵적인 어떤 서로의 어떤 약속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흘리니까 사실 반발하고 있는 친명 쪽에 있는 세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합당 제안에서 합당 협상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합당의 조건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동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계속 뭐 조율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지방선거 압승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니까 예. 시기를 상당히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텐데 네. 그러면 당내 어떤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에서 막 그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그 정도 판을 뒤집는 정도로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당 그 합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대인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크게 무리를 지금 뭐 합당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그래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자연히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라는 어떤 정해져 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이 사실상 그냥 무리 없이 합당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정해져 있는 시간과 명분 속에서 민주당의 내부적 반발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이나 중앙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는 합당의 수순으로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이 보수 통합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특히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외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단식 과정에서의 어떤 스탠스나 쌍특검에 대해서 동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양당의 지금 합당 선언 제안이 예.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보수 진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거세게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뭐 눈은 이제 보수 진영 통합으로 가죠. 진보 쪽이 하나로 뭉쳐서 간다 그러면 보수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근데 거기 또 전제가 있잖아요. 저기 우리는 전제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공,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게 저기는 이준석 대표가 내걸고 있는 건 윤어게인과의 절연 이걸 딱 내걸고 있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죠. 저러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단식 중단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만류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웃겼어요. 왜 웃겼어요? 그게? 탄핵당한 윤석열한테는 한마디 못하는 장동혁이 탄핵당한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단식을 중단했다. 네.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쌍특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한 상태인데 네. 박근혜 한마디에 단식을 중단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나는 역대 야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그런 단식은 봤지만 당 내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대내용, 내부용 뭐 입단속용 단식은 처음 봤다 그랬는데 지금 딱 그거 딱 거두고 자기가 좀 그 내부 단속은 좀 됐다 싶으니까 훨씬 저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약간 좀 우습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신환님이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 내외적인 측면에서 물론 그 쌍특검에 대한 명분도 있지만 당내 리더십을 돌파해내기 위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그렇고 8일간의 단식 과정에서 일정 정도 방문 내지는 그 보수 진영의 일정 정도의 통합에 대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식 시작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또 일부 소장파 그룹 내에서의 의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상당수 지금 잠재웠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과거에 이런 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단식도 그렇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남아있는 숙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박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윤 어게인과의 어떤 절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는 뭐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대통합이나 개혁신당과의 통합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흔들렸던 리더십을 다시 회복했지만 그 숙제를 꼭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보면은 이제 그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을 보고 그냥 속칭 묻어가는 것처럼 해서 하나의 또 그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온 논평을 보면 또 아니더라고요. 되게 소극적이고 논평을 피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참 갈 길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아까 지지층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계기를 지금 뭐 그냥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갈 거라고 뭐 여러 언론들이 예측하지만 저는 본인이 완전히 또 새로운 길로 지금 단식 이후에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로 일단은 단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유승민 또 오세훈 또 그 라이벌 관계였던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도 그 조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 바람이 합리적 보수의 간절한 바람일 텐데, 네. 그죠?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합리적 보수의 간절한 바람이고 상식일 텐데 네. 태도 변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여러 차례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 우리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이다.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 저 사람이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윤과의 절연을 하고 중도 확장을 해내면 우리 속수무책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됩니다라고 당원 강연에서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제가 철회하는 걸로 생각보다 멀쩡치 않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이상하게 하냐. 여러 차례 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님의 저런 간절한 바람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새끼를 빠져가지고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그 띄우려고 했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띄우려고 했지만 뭐 띄워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게 정말 아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우리 당은 지금의 어떤 모습일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저도 그 1심 선고 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시 중첩됐는데요. 사실 그거를 막아낸 것도 사실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막아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되새겨서 우리 당이 좀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자기들이 선출하고 내세웠었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런 일을 만들었고 거기에 종사하신 분이 다시 또 입당해서 그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과정 전반을 보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침묵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국민 배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당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로 단식 줬고 말 잘 듣는 모습을 보면 전 뭐 하여간 오신환 의원님 여러 가지 바람과 전망이 안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실 전 당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입당 과정 속에서의 그 해프닝은 사실상 일부 세력이 그런 것들을 주도했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지만 그것은 사실 대부분의 당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에서 그것이 제지된 거거든요. 새벽에. 그 어떻게 보면은 새벽에 정말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무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산된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그 한덕수로 옹립하려고 했던 일부 세력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물론이죠.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건 당내의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윤호기인 세력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절연이나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끝끝내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꼭 그랬어야만 됐느냐라는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의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요. 참 어려운 본인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주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 캐릭터가 거기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정치적으로 향후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지금 이제 제명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소화해낼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따라붙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허용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인배스러운 풍모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한번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양쪽 다 똑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진짜 졸렬하고요. 아니 경쟁자를 저런 걸 가지고서 제명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진짜 졸렬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한동훈의 정치적인 태도도 옹졸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판사 출신 장동혁과 검사 출신 한동훈 둘이서 야 진짜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고 크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국민적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시시비비 다투는 미주알 고주알 정치를 하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정치. 저는 답답해요. 조금 뭐 보는 것도. 방향이 좀 다른 게 한동훈 전 대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의도 문법상 정치가 뭐 일정 정도 조금은 자기가 머리를 숙이더라도 타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 본인이 굴복하지 않는 그 원칙과 소신이 있어요. 그것이 그동안의 여의도 문법과 좀 다릅니다. 지난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칙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열광하게 하는 그 지지층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살아온 그 궤적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도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 때도 정말 몇만 원 되지 않는 선물까지도 다 공개해 왔던 그것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인정하고 이런 정도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켜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의 한동훈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요것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식이 아무 소득 없이 저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 거의 제로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못 따내면 진짜 바보죠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무슨 특검은 무슨 특검이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통일교나 혹은 여타 종교들의 이 정경유착과 관련해선 엄단해야 된다. 이거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경찰도 막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천지 아니 그럼 신천지 봐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묶어서 하자는데 그게 무슨 물타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하면 통일교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좀 이율배반적인 게 박영진 의원님처럼 그런 스탠스라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따로따로 하자는 것까지 수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보다도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원금 부분들에 대한 그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지금 종교 개입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국한에서 보면 얼마든지 타협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공천원금 강선우 김병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답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좀 아쉽게도 매주 금요일을 함께했던 정치어때 시간은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고 특히나 우리 오신환 의원 네. 좀 어렵게 모셨는데 예. 좀 아쉽고요. 좀 다른 기회에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도 고별사는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주일 동안 정치적인 현상들을 좀 이렇게 제가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애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뵙도록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인연의 끝은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예.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대타 전문이었는데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타로 이렇게 장식. 오늘 마지막인지도 몰랐어요. 또 새로운 코너에 취업 준비생이니까. 네. 그 박용진 의원께는 1급 꼭 따시라는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실패하시더라도 꼭 고백은 하셔라 이 말씀드리면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